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조로 너무 바쁜데 이제 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잠수를 타게 됐는데요. 제가 한탕 해먹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일단은 채널을 조금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일단은 하고요.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소 주 3회 정도.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보통 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한 오후 4시, 5시부터 저녁 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밤 9시 이후이다 보니까 올렸는데 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은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안 올리게 됐는데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겼고, 다만 제가 주식을 올리는 영상만으로 조금 채널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채널 리브랜딩을 통해서 제가 지금 취업 관련된 컨설팅까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대로,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관련된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조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종목별로 올렸는데요. 이제는 한 20분 내외로 한 개의 영상으로 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씩 쭉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개월 가까이 제가 안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3개월 전이니까 3월 초에 올리진 않았더라고요. HMM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HMM은 지금 사실은 2월달 대비 한 10% 정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3월 시가가 22,500원인데 지금 19,250원이니까 한 10% 정도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 5월달 17,000원 바닥 대비 약 상승을 보이긴 했으나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큰 하락을 지금 와 있는 상태죠. 사실은 제가 항상 그때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계속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HMM은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는 내용들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사실은 이 운임 약세가 계속 빠지고 있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쓴 세운사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내용들,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재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매출액이 지금 분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사실은 이제 22년 3월을 기점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 유불은 유지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적자를 전환하는 수준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의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넥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가 오든 뭐가 오든 해운업이 미래 산업에 차지하는 것이 성장은 할 수 없겠으나,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의 해운업은 여전히 일정 부분 포션을 차지하면서 잘 유지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듯이 아무리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현재 추세입니다. 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 좋은 뉴스들이 좀 있나 좀 또 보면요. 사실은 특별한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사실 매각에 관련된, 그러니까 M&A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아쉬운 부분, 그때 그 당시 시점에 잠깐 띄우기 위한 그런 이슈들이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 시점이었죠. 네, 2월달에, 1월달에 이때 살짝 띄우기였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뭐 조금 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HMM이 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13,000원대, 아직까지는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12만원대를 항상 이제 그 어떤 수급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항상 뭐 일봉, 주봉 이 정도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이 보통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이 주봉 기준 아니면 일봉 기준이든 주봉 기준이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한 후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은 사실은 좀 반등이 나오는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 30일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밑꼬리는 달았지만 꼬리의 그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누가 6월 5일에 바로 이렇게 10%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이 상승 후 하락은 다시 한번 이 등락 폭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HM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2차전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장 소외주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내가 이미 2차전지 코인 소위 수준으로 2차전지 코인을 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차라리 그냥 다음 추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떠났던 3월부터 1, 2, 3이 이제 1분기니까요. 그럼 4월부터 2분기부터 지금 쭉 누적으로 보면 이 매매 동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4월 1일의 주가가 정확하게는 2만원인데요. 현재는 19,250원, 750원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연기금은 180만 주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8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180만 주를 판 것을 기타 법인이 65만 주, 내외국인이 55만 주를, 그리고 금투가 36만 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기관이 140만 주를 매도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8만 7천 주, 개인이 31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약 2분기의 매매 동향은 전혀 어떤 무색무취의 그런 영향이죠. 무색무취의 그런 이미지죠. 네, 그런 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HMM은 뭐 일단은 항상 말씀드린 단타나 어떤 수급으로 어떤 단기 어떤 투자성, 그렇게 보면은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다고 해서 바닥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런 날 5월 18일에 물론 매수를 해서 내가 정말 천재라 5월 23일에 매도를 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왔을 거고요. 5월 30일.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현재 만약에 이 5월 18일보다는 더 위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이런 단기성 이런 매매는 이 종목을 하기에는 크게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떤 M&A나 해운업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특히나 이 운임 가격에 대한 어떤 이런 턴어라운드가 언제쯤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주 3회씩 영상을 올릴 거고요. 네, 이상으로 HM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도 사실은 3월에 86,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현재 지금 73,000원까지 빠져 있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코로나 물론 완전 바닥 대비는 여전히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고점 대비 76%,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뭐 갑갑하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4월 1일부터 6월 17일, 그러니까 2분기 동안 연기금이 73,000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15,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상으로도 일단은 상승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요. 4월 1일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73,900원이었거든요. 73,900원인데 지금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플라스틱이 결국에 오려면 경기 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 2차 전지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그다음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그것들만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뭐 엔터주 이런 것들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이 국제적 시황이나 주식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친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결국에 미룰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제가 SK케미칼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보면 이게 B2B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 소비재 시장, 그러니까 B2C 시장에서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케미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 밀폐용기 자체가 과연 이 수익률이나 아니면 매출에 얼마나 차지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랑 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 여기 있죠. 네, 향후과제는 대중인지도 제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처럼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애기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펌핑이 좀 나와주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3개월 떠난 상태에서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1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애매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지금 언제쯤 시장에서 선보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뭐 최근에 SK 멀티 유틸리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출자자 약정상 현재 건설 중인 열 복합 발전 시설의 준공 예정일까지 뭐 이렇게 대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SK 멀티 유틸리티가 결국에는 친환경 관련된 연장선상이라고 보게 되면은 SK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도 멀티 유틸리티도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거기에 모회사가 이를 또 친환경 사업까지 한다. 이게 이제 펌핑이 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때 그 슈에죠. 네. 이 공장 가동도 시작을 했고,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자기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대차장고는 50만 주 정도네요. 뭐 이거는 크게 지금 현재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이제 앞으로는 거의 매일 시황을 올릴 건데요. 시황이 올라가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뉴스나 어떤 그 수급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케미칼 수급이 여전히 없다. 네,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지금 보게 되시면
상당히 없죠. 네, 거래량이 코로나 이전으로 아예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19년도보다 훨씬 더 낮은 거래량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벗어났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2022년 11월 30일 이날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거래량은 거의 없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때 2022년 11월달 그때 이후에는 거래량이 지금 거의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의 밖에 벗어나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무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쭉쭉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도 114억 원, 영업이익도 86억 원, 네, 거의 뭐 개털이 돼버렸죠.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살짝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4월 1일부터 물론 연기금이 12만 주를 매수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나 SK 케미칼보다는 72,000원인데 82,9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미래 팬데믹 백신 확보 기업 역할 중요. 네, 압니다. 미래 감염병 대 백신 신속 개발 논의 압니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지켜줬었어야 되는데 매출액이 너무 떨어졌어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22년 4분기에는 매출이 0원입니다. 0원. 네, 0억 네, 억이 안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CMO 업체였거든요. 위탁 생산. 근데 위탁 생산이 코로나 관련된 거 노바백스 이외에는 아예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심지어 지정되었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 23년 6월 8일 네, 지금 적자 물론 신약개발 모멘텀 목표가도 올린다는데 이거는 글쎄요,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 손실도 나고 있고요. 2분기 적자 이어갈 것.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 회사는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다른 회사의 수주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해야 됩니다. 보게 되시면 셀트리온은 16만 5천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저 3월달에 이제 이 주식을 그 이후 영상 안 올렸기 때문에 3월보다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업을 해야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뭐 물론 올랐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대체 이 어떤 수익이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오른 게 아니고 뭐 단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임상들이나 아니면은 뭐 CMO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를 조금 더 잘 살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 인플루엔자 백신 이런 공급 계약은 기본적으로 원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물음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65,200원, 그러니까 상장가 보다는 아직까지는 위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 그리고 SK 멀티 유틸리티 이 최창원 그룹의 어떤 주요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